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계사 19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1회 분량이 너무 길었습니다. 중학생들은 집중력이 최대 45분이니 이번부터는 가능하면 30분 이내로 끝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것은 많을 다자인데 뭔가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죠? 그래서 많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왼쪽에 말씀원이 들어가서 이야기란 뜻입니다. 이야기담. 이것은 왼쪽에 발족이 들어가서 밟을 답자입니다. 그래서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숫자가 결정을 하는 것이죠. 투표를 할 때 투표 전에 토의나 토론은 충분히 해야 되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결국 투표를 통해서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다수결이죠.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양은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 이제 담합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동통신사, SK, KT, U+ 뭐 이런 게 있죠. 초기에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휴대폰 요금이 비싸지만 지금은 그냥 유지 보수만 하기 때문에 사실은 들어가는 비용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이동통신사 세 군데는 서로 보이지 않지만 담합을 했다고 보는 거죠. 이야기를 맞추는 겁니다.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것을 짜웅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통신사 요금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담합입니다. 그런데 이 담자와는 다르게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른쪽에 들어가면 담이라고 읽는데 왼쪽은 손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맡을 담자입니다. 임은 임무예요. 그럼 담임이 뭐죠? 학급이라고 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학급 담임할 때 이 글자를 씁니다. 그 다음 웅은 곰이죠. 곰. 그래서 웅진 옛날 이름이 곰나루였습니다. 진은 나루란 뜻이죠. 노량진 나루입니다. 여기 왼쪽에 고기육이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쓸개 담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한자니까 기억해둬야 합니다. 이것은 밑에 것은 원래 밭 전자인데 거기다 위에 물을 끌어들였죠. 그럼 그게 뭐가 됩니까? 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논답자고 여기에 발족이 들어가면 밟을 답자가 됩니다. 그래서 걸어 다니면서 조사를 하는 것, 이것이 답사입니다. 다수결, 투표를 해서 다수인 쪽으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수결입니다. 이 수는 밑에가 계집녀가 들어갔어요. 여자가 머리 위에 물건을 잔뜩 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손을, 오른쪽은 손이에요. 손으로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는 셈 숫자예요. 세다에서부터 온 거죠. 그래서 이 세는 학문이 수학입니다. 산수는 계산한다는 뜻이죠. 계산하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셈틀이라고 있는데 원래 컴퓨터라고 하는 것, 이것의 순 우리말이 셈틀입니다. 비행기를 뭐라고 하죠? 날틀이라고 하죠. 이 틀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기계를 의미해요. 그래서 원래 뭐냐, 미사일을 쏘는데 그 지구가 자전하죠, 바람이 불죠, 거리에 따라서 이런 것들 모든 변수를 빨리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셈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계산기입니다. 계산기인데
그것을 빨리 정확히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원래 컴퓨터의 순우리말은 샘틀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컴퓨터가 계산하는 기능만 하는 게 아니죠. 하여간 어쨌든 처음에 컴퓨터의 기능은 계산기였던 겁니다. 계산기. 그 다음에 점수 몇 개를 얻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숫자에는 또 하나 a few란 뜻이 있습니다. 영어에서 a few 하면 두세 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수십 명이 몰려왔다라고 하면 그것은 20, 30명이지 80명, 90명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수는 몇 개의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 명, 2, 300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500명, 600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수는 a few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이제 다수결에서 소수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떡합니까? 서로 의견이 다르면 토론을 하거나 토의를 하는데 두 개는 다릅니다. 토의라고 하는 것은 의논하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쪽으로 합의를 해나가는 것이 토의죠. 그래서 토의는 합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이라고 하는 것은 논설문, 신문, 사설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주장이죠. 그래서 이 논이라고 하는 것은 논쟁입니다. 주장이에요. 그럼 이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을 따지는 거죠. 이것은 끝장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할 때는 회의라고 하는 것은 의논과 토의와 토론이 섞여 있는 게 회의입니다. 회의를 한다는 것은 처음엔 토의를 하지만 나중에는 결론을 내야 되죠. 그래서 회의는 토론을 시작해서 토론으로 끝나는 것이 회의입니다. 그럼 이제 토의를 하고 토론을 해서 여기서 다수와 소수로 나뉘겠죠. 그렇게 하지만 무한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토론을 종료하고 표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다수의 반대는 소수인데, 자, 이 소와 이 소를 구별해 보세요. 밑에 이게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냐 이 차이죠. 이게 뭐냐? 이게 숫자입니다. 숫자. 붓 한 자루, 붓 두 자루, 붓 세 자루죠. 그래서 1, 2,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들어가면 이건 개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개수. 그럼 개수가 적답니까? 작답니까? 개수가 적다죠. 크기는 작다죠. 그래서 이것은 적을 소자고 이것은 크기니까 작을 소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반대는 다예요. 다소. 많으냐 적으냐. 그러면 대소. 크냐 작으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와 요거는 다르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자, 소수점이라는 게 뭡니까? 자, 소수가 뭐예요? 작은 수죠? 그럼 무엇보다 작습니까? 1보다 작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1보다 작은 수, 이것을 소수라고 해요. 이것. 그러면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다 1보다 작다는 표시로 점을 찍죠? 요 곳을 소수점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소수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는 무한소수죠. 소수예요. 1보다 작은 수죠. 그런데 이 끝이 무한히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런 파이 같은 것을 무한소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수는 유한소수가 있고 순환되죠. 그러면 순환소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무한소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다양성에서 양은 겉으로 드러난 모양, 그러니까 겉이라든가 모양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 다양할 때, 여러 가지일 때 다양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이제 모양이라고 했는데 모양이 뭐냐?
모양입니다. 모는 틀이에요. 틀이 뭐죠? 자, 요거 지금 멧돼지처럼 생겼죠. 멧돼지를 붕어빵처럼 멧돼지 빵을 굽는 이게 틀입니다. 기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찍어내면 계속 똑같은 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것이 갖고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이것이 모양입니다. 틀에서 나오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모양이에요. 아유, 모양 빠지게 이런 말 쓰죠. 그 다음에 양상인데, 상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서로란 뜻도 있지만 얼굴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얼굴이 다르죠. 그래서 그것을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양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양상. 자, 우리가 관상이란 말 아시죠? 관상. 얼굴을 보고 길흉, 미래를 판단하는 것이 관상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래가 턱 쪽이 두툼하면 나이 들었을 때 부유하게 살겠다. 뭐 이렇게 점을 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상이에요. 그 다음에 양식이라고 있는데, 양식이라는 건 이제 음악 같은 경우에 클래식, 뭐 17세기, 18세기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뒤에 바로코 양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로코코 양식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음악이라고 하더라도, 미술이라고 하더라도 시대에 따라서 나타내는, 담고 있는 내용과 형식이 달라집니다. 그 내용과 형식을 양식이라고 합니다. 양식. 그 다음 문양이란 말이 있어요. 보통 문이라고 하면 글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이 문은 글이란 뜻도 있지만 문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문양들이죠. 문양. 문은 문이란 뜻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이게 틀모자라고 했는데, 야, 학급 반장 좀 봐라. 얼마나 모범생이냐. 그러니까 틀에 찍어낸 것처럼 딱딱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학생은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이 모범인 거죠. 모범. 근데 모의고사라는 게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자, 요즘 고등학교에서 수능을 보죠. 수능. 그럼 이제 수능 본고사 전에 미리 비슷한 형식의 형태를 갖춘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모의고사입니다. 모는 틀이고 의는, 자, 오른쪽은 물을 의자예요. 의문, 의심. 그런데 왼쪽에 손이 들어가면 이것은 흉내낼 의자입니다. 그럼 소리를 흉내내는 것. 물을 꿀꺽 삼켰다. 그게 뭐죠? 의성어죠. 의성어. 소리를 흉내냈기 때문에 의성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을 의인법이라고 얘기하죠. 의인법.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동작을 흉내내는 것을 의태법이라고 합니다. 태는 태도죠. 모습. 자, 그럼 조금 전에 물을 꿀꺽 삼키다라고 하는 것은 의성어라고 했죠. 그러면 고기를 꿀꺽 삼키다는 뭐가 됩니까? 같은 꿀꺽인데 이건 의태어입니다. 그러니까 의성어냐 의태어냐 하는 걸 구분할 때 소리가 실제로 나느냐를 봐야 됩니다. 고기를 꿀꺽 삼켰다 할 때 꿀꺽 소리가 납니까? 아니죠. 이거는 덩어리가 한꺼번에 넘어가는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그런 동작을.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꿀꺽 삼키다에서 꿀꺽은 의태어가 되는 겁니다. 어는 낱말, 단어죠. 수사법으로 얘기할 때는 의태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단어는 의태어, 수사법으로는 의태법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다양의 반대가 되는 것은 단순이죠. 단은 단어 기억했죠? 단어의 순 우리말이 뭐라고요? 낱말이죠. 낫이 뭐라고요? 한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낮게, 한계라고 할 때 낮게라고도 얘기하고 하나하나마다라고 할 때 낱낱이
사실대로 아뢰어라. 하나하나 마다죠. 그래서 낱말의 정의 기억나나요? 독립된 의미를 지닌 최소 단위. 그렇기 때문에 낱말과 낱말 사이는 띄어 쓴다. 그랬죠. 그러면 돌아가시다. 돌다와 가다를 합하면 돌아가시다. 붙였으면 무슨 뜻이죠? 죽다란 뜻이죠. 죽다의 높임말이죠. 그런데 길을 돌아서 가요. 질러 가지 않고. 그때는 돌아 떼고 가시다라고 써야 되죠. 왜? 낱말은 원래 그 낱말이 갖고 있는 독립된 낱말을 갖고 있으면 독립된 뜻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낱말이기 때문에 낱말과 낱말 사이는 띄어 쓰여야 하기 때문에 돌아서 갈 때는 돌아 떼고 가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자, 이 단과 낫은 같은 거라고 그랬죠. 자, 단은 한자, 단어는 한자 낫은 낱말은 고유어. 기억해야 됩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하나란 뜻이고 수는 순수하다. 순수하다는 게 뭐죠? 다른 게 섞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것입니다. 담합. 조금 전에 이동통신사 얘기했죠. 서로 짜고서 이것이 담합입니다. 대담에서 대는 마주 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주 대하고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대담이고 그러니까 몇 사람이 둘러앉아서 얘기하는 것이 대담이죠. 면담이라고 하는 것은 면은 얼굴 면자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칼질하는 거, 털을 깎는 거 면도죠. 그리고 어이구 제가 아는 분이네요. 이미 전에 얼굴을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이 구면입니다. 아이고 우리 구면이네요. 예, 전에 만난 적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것이 면담입니다. 그러니까 면담은 두 사람이 하는 거죠. 대담은 뭐 두세 명이 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은 카운셀링을 받을 때 서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상담인데 이 장사상자와는 다르죠. 이것은 예를 들면 자 컴퓨터를 100대 한꺼번에 100대 사려고 하는데 얼마에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뭐 그럼 60만 원만 주십시오. 대당. 그러면 55만 원 합시다. 이게 상담이죠. 그 다음 대국민 담화문이라는 게 있는데 이 담화문은 대통령, 수상, 그 정치 최고 지도자가 국민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 이것이 담화문입니다. 글이죠. 담소, 소는 웃음소자입니다. 미소.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웃음 짓는 것,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담소입니다. 단판을 짓다. 판은 판단입니다. 재판할 때 판사가 판결을 하죠. 그래서 결론을 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판을 짓는다라는 건 승부를 가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승부라는 말보다도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쇼부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승부란 한자의 일본식 발음이 쇼부입니다. 그 다음 이거 한자는 다르지만 이것은 맡을 담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맡아요? 학급을. 그래서 학급에 대한 임무를 맡는 것이 담임입니다. 어떤 일을 맡은 사람을 담당자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돈을 빌려줬으면 그 사람이 그럼 먹고 튀면 어떻게 해요? 아파트라든가 뭔가 보증을 내세워야 되죠. 그것이 담보물입니다. 보증을 해주는 물건, 이것이 담보물이에요. 그 다음 폭력에 가담하였다. 가세했다는 거죠. 자, 웅담, 웅은 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웅진의 옛날 이름이 곰나루였다. 고유어가 곰나루다. 이것은 쓰다란 뜻입니다. 쓸개, 쓰다에서부터 쓸개가 나왔죠. 덥다에서 개가 붙고 배다에서 개가 붙어서 이런 것들이 명사가 되는 겁니다. 동사에서 또는 형용사에서 명사가 되는 것들이 개나 개, 애 이런 것들이 붙어서 명사가 되는 건데
이 담자는 쓸 담자예요. 나중에 고등학교에서는 와신상담이라는 걸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쓸개에, 그럼 쓸개가 어디냐? 자, 보세요. 지금 여기가 배죠. 복부인데 여기가, 이쪽이 지금 간입니다. 간 밑에 요 녹색 있죠? 쓸개입니다. 쓸개. 근데 이게 주머니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 쓸개를 한자로는 담낭이라고 합니다. 낭이라고 하는 것은 주머니 낭자예요. 주머니 낭. 그래서 이 간에서 양분을 저장하지만 이 쓸개라고 하는 것은 소화를 돕기 위해서 여기서 쓸개즙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간과 쓸개, 간담이죠. 이것은 용기와 관련이 있다고 그래요. 용기. 자, 이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것은 영화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 잉글랜드 기병대가 공격을 하기 위해서 돌진을 하니까 갑자기 바닥에 놨던 뾰족하게 깎은 나무를 일제히 들이댑니다. 방패를 옆에 놓고 그걸 들어요. 말은 쓸개가 없대요. 그래서 겁이 많답니다. 그러면 이제 말이 막 달려들다가 갑자기 뭔가 뾰족한 게 딱 앞에 세워지니까 말이 급정거하겠죠. 그럼 기사가, 말을 타고 있던 기사가 밑으로 굴러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달려들어서 칼로 죽이는 거죠. 이 쓸개, 간과 쓸개, 이것은 용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이런 쓸개 빠진 놈 하면 용기가 없다는 뜻입니다. 쓸개 빼놓은 놈, 간도 쓸개도 다 빼놓고 이게 다 용기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력이라고 하는 것은 용기를 내는 힘이에요. 담력이 세다. 겁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쓸개가 커요. 그럼 당연히 용기도 크겠죠. 그래서 대담하다, 그런 말을 쓰는 겁니다. 요 앞뒤를 바꿔서 담대한 계획,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은 북쪽에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담대한 계획. 간담이 서늘하다. 자, 용기인데 이것이 갑자기 무서워지면 그 양기가 빠져나가면서 차가워진답니다. 그래서 간담이 서늘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간과 담은, 자, 오장육부에서 장은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음입니다. 육부에서 부는 통과시킨다는 뜻입니다. 이건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 간이 음이죠. 담이 양이에요. 한쪽이 나빠지면 다른 한쪽도 같이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체하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노래지죠? 위의 색깔은 노란색입니다. 그러면 그 위는 양이고 비장은 음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가죠. 비위가 상했다. 비위가 상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낙담하다라는 건 뭐냐면 낙은 떨어질 낙자입니다. 그럼 용기가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뭔가 일이 안 돼서 실망했다는 뜻이죠. 그 다음 낙제하다. 옛날 그 백일 장원 과거제도에서 그 등수에 들지 못하면 양반이 되지 못하죠. 그것이 바로 낙제입니다. 그 다음 낙수, 물이 떨어지는 거죠. 이 낙수 효과라는 건 뭐냐면 부자들이 돈을 많이 쓰면 그 효과가 밑으로 내려가서 아랫사람들도 부자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낙수 효과인데 사실이 아님이 증명되었습니다. 그 다음 낙방인데 이 방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공고하는 게시판이 방이에요. 채용 공고 게시판, 합격자 누구누구 이거죠. 근데 이 방에 낙 없어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시험에 떨어졌을 때 낙방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아까 낭자에서 빠진 거, 그 음낭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이제 불알, 그리고 거기에 그 동그란 게 두 개가 들어있죠. 이 특히 그 중에서 고안은 이제 정자를 생산하는 것이긴 한데 이 불알 주머니, 불알을 음낭, 한자로는 음낭이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 순우리말에서는 그냥 불알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계 중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시계 있죠. 추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그걸 불알 시계라고 하죠. 답은 밟을 답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걸어 다니며 조사하는 것이 답사다.
답습이란 말이 있습니다. 답은 간기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습은 행동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 위의 자리를 물려받으면 세습이죠. 왕의 행동을 따라 해야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습은 갑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습, 하늘에서 습격하는 거 공습, 갑자기 치는 것 습격이죠.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 쓰는데, 보는 걸음보자입니다. 그래서 답보라는 건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나아지는 게 없는 것이 답보입니다. 그런데 이 습과 인을 구별해야 돼요. 인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것은 인습과 전통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좋지 않은 그런 것은 인습이라고 얘기하고, 계승해야 될 것을, 긍정적인 것을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내려온 것은 인습이 있고 전통이 있는데, 이것은 극복해야 될 대상, 예를 들면 과부는 재혼하지 못한다,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인습입니다. 그 다음 답신놀이라고 있는데, 정월 대보름날, 자, 마을마다 이렇게 마을을 상징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를 당산나무라고 해요. 여기다 새끼줄을 묶습니다. 근데 이 새끼는 뭐로 만드냐? 벼의 대로 꼬아서 새끼줄을 만듭니다. 왜? 한국은 벼농사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갖고 정월 대보름날 이렇게 농악대가 지신밟기를 해요. 그래서 답신이라고도 하고 지신이라고도 하는데, 그 땅에서 나쁜 기운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땅을 밟아주는 겁니다. 이것이 지신놀이예요. 그 다음 봄이 되면, 오랜 겨울을 지나서 봄이 되면 답청놀이를 합니다. 모처럼 이제 풀도 파릇파릇 돋고 이럴 때 봄을 맞이하는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이때 답청놀이 때는 보통 화전을 합니다. 화는 꽂히고, 요거는 위에가 앞전자인데 밑에가 불화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짐이에요. 소뚜껑 뒤집어 엎어놓고 거기에 돼지기름을 발라서 그래갖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짐이가 화전의 경우에는, 자, 이게 진달래꽃이죠. 찹쌀로 빚어가지고 진달래든가 국화 같은 꽃을, 잎을 여기다 올려서 지지는 겁니다. 지짐이에요. 이것이 화전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집에서 많이 먹는 거 있죠. 또 빈대떡, 녹두를 갈아서 만들죠. 녹두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수수부꾸미예요. 수수, 붉은색이 나는 것이죠. 옛날에는 돌날에, 돌 때 이 붉은색은 귀신을 쫓는 기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쫓는 힘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수수로 이 부꾸미를 만들어 가지고 속에다가 팥을 집어넣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수수 부꾸미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물론 화전은 요 두 개만 화전이에요. 그 다음은 전답인데, 밭전자인데, 이 밭전자에 지금 물을 끌어들이면 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문전옥답, 옥은 기름질 옥자입니다. 그러니까 문 앞에 있는 기름진 논, 이것이 문전옥답입니다. 그런데 이 논에 물을 빼거나, 물을 뺀 논, 이것을 건답, 한자로 건답, 그리고 고요는 물논이라고 하는데, 니은 앞에 리을은 반드시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무논이 되는 거예요. 설인데 물기가 많은 설이, 이것도 무설이죠. 간밤엔 무설이가 절이 내리고, 좀인데 발바닥에 나는 좀, 물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좀입니다. 이 무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뺀 논이란 뜻도 있지만, 천수다, 비가 내려야지만 채워지는 그런 논도 역시 건답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의 핵심어 다수결, 다양성, 담합, 담임, 웅담, 답사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클 대자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